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한 순수 전기차 폭스바겐 ID4 프로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폭스바겐 ID4는 폭스바겐에서 출시한 ESUV, 즉 전기차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나 기아 EV6보다는 조금 더 커다란 소형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UV 장르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크고 공간적인 효율을 살린 모델이 바로 이 폭스바겐 ID4 모델입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ID4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주행거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기대를 하는 전기차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타봤을 때 폭스바겐 ID4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와는 어떤 특장점,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폭스바겐 ID4 모델 시승하러 가보시죠. 지금은 폭스바겐 ID4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찍은 날과 오늘 시승하고 있는 날이 다른 날이어서 지금 복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폭스바겐 ID4는 폭스바겐이 한국에 최초로 출시한 100% 전기차입니다. 사실 폭스바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골프가 있고요. 컴팩트 SUV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티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각 모델들의 수식어조차도 정직한 브랜드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출시한 ID4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의 교과서 같은 차량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폭스바겐 ID4 운전석에 탔을 때 특이한 부분은 시동 거는 버튼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시동 거는 버튼들을 없애는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폴스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폭스바겐 ID4도 시동 거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량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뒤편에 있는 기어 변속기를 전진 기어로 바꿔주면 바로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4는 운전석에 탔을 때부터 내연기관 차량이랑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곧바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스바겐 ID4를 깨워서 이렇게 엑셀을 쭉 밟으면서 주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차량의 출력 부분입니다. 이 폭스바겐 ID4는 국내에서 싱글 모터 후륜 구동 모델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듀얼 모터를 선택할 수도 없고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후륜에만 모터가 있는 싱글 모터 후륜 구동 모델이고요. 그 결과 출력은 204마력에 토크는 31.6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직접 ID4를 주행해보면 가속력이 결코 폭발적이다, 전기차 하면 가속도가 엄청 빠르다던데 ID4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빠른 가속력이 느껴지는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좀 더 편안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속력이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좀 더 편안하고 느긋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항상 우리가 막 그렇게 쏘고 막 그렇게 고속주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막히는 강남역이라든지 막히는 구간에서 운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밟자마자 튀어나가는 그런 가속력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지그시 속도가 올라가는 이런 세팅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력이 결코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도를 내고자 할 때 속도를 못 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엑셀을 밟자마자 초반 토크가 나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출력이 204마력이고 토크가 31 정도 돼서 그렇게 쭉쭉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력적으로 아쉬운 건 없어요. 가속력이 빠르지 않다 뿐이지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20, 140, 150까지도 고속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출력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듀얼 모터를 선택했을 때는 4륜구동도 적용이 되고 출력도 더욱더 세지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무게도 무거워지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싱글 모터 후륜구동이 갖는 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폭스바겐 ID4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말씀드리면 국내 인증 주행 거리는 40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량 90% 충전을 했을 때 트릭 컴퓨터 상에 뜬 주행 거리는 510k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주행 거리보다 무려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전했을 때는 한 530km, 550km까지는 충분히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86%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86% 충전되어 있을 때는 416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416km는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요. 낮이라서 조금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이 에어컨을 끄게 되면 이 주행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한번 꺼볼게요. 에어컨을 껐을 때는 470km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때는 419, 에어컨을 껐을 때는 470km로 약 50km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시니까 이 트릭 컴퓨터상에 나와 있는 주행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가운데 중앙에 있는 5.3인치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사실 뭐 국내에서 출시되는 전기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보통 12.3인치가 국내 전기차는 들어가는데 ID4는 그의 절반도 안 되는 5.3인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고급스러움이 떨어지고 좀 정보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코 정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딱 나오는 정보들이 다 나와요. 반자율 주행 사용할 때, 트래블 어시스트 사용할 때 차선 유지, 그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조절,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터의 힘과 회생제동이 될 때 그 상태, 그리고 현재 속도, 온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려 핵심적인 내용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줌으로써 좀 더 집중력 있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계기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작다고 해서 결코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앞에도 테슬라가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 계기판이 없잖아요. 최근에 폴스타3도 공개가 되었는데 폴스타3 같은 경우에도 전면 계기판은 작아요. 중앙 모니터가 굉장히 커졌지.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완성차 브랜드들이 여기 중앙 모니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줄여나가는 추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를 타보면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승차감 부분이요. 지금도 제가 강남역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강남역을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사도 하고 있고 노면도 패여 있고 막 그런 걸 때우다 보니까 그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 출퇴근길인데 이런 데를 주행할 때 승차감 부분에서 이 폭스바겐 ID4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 ID4의 다른 리뷰들을 보더라도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타보기 전에 ID4가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평이 좋은가 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직접 타보니까 제가 최근에 뭐 EV6,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폴스타2 다양한 전기차들, 뭐 볼보의 전기차, 다양한 전기차들을 타봤는데 타본 전기차 중에서 물론 이 동급 차량, 이것보다 더 비싼 차량들 말고 컴팩트 SUV와 CUV 장르로 비교해 봤을 때 승차감 부분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현대기아 전기차가 제공해주는 승차감이랑은 좀 더 안정감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묵직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6의 승차감보다는 ID4의 승차감이 아주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6의 승차감도 충분히 좋았는데 그 못지않게 ID4가 주는 승차감의 이런 편안함과 매끄럽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러한 승차감은 방금 맨홀을 지났거든요. 맨홀을 지날 때도 턱턱 이렇게 그냥 매끄럽게 지나가는 느낌이 있고,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지금도 오른쪽에 공사 중이어서 이렇게 턱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양하게 발생되는 도로 상황에 맞게끔 아주 서스펜션이 편안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엑셀 반응도 편안하지만 승차감도 편안해요. 이 차는 폭스바겐에서 출시한 SUV 모델이에요. 세단이 아니라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단 못지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준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승차감 부분을 뭐 그렇게 스포티하게 세팅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물렁하게 세팅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기존 폭스바겐 내연기관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무난한 승차감, 무난하면서도 크게 남녀노소 누가 타더라도 불편하다, 난 좀 이 승차감 느낌이 싫어 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로 대중성을 가진 그런 승차감, 그런 서스펜션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의 무게감 같은 경우에도 꽤나 묵직합니다. 이건 주행할 때도 느껴지고요. 주차할 때도 여성분들께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핸들의 무게감입니다. 스포츠 모드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모드인데도 핸들이 조금 묵직하게 다가오는 편이어서 저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핸들이 가벼우면 계속 이렇게 조향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피로도도 많이 오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묵직한 핸들링은 고속주행에서도 만족감으로 오지만 저속주행에서도 좀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물론 SUV여서 전고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이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입니다.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좀 밑에 좀 더 여유가 있는데 헤드룸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국산 전기차들을 타보면 요 앞쪽, 여기 이마 쪽, 여기가 좀 답답하거든요. 여기를 뭐 아이오닉5도 그렇고 EV6를 타봐도 그렇고 아이오닉6는 특히나 더 그런데 요 부분이 특히나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SUV여서 조금 더 전고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상하로 가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부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임에도 시트 포지션을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것도 폭스바겐 ID4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팀장님께서 키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거의 190 정도 되세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항상 차를 고르실 때 이 시트 포지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커도 좀 차를 고를 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장 1순위로 보시기 때문에 저도 저희 팀장님을 보면서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넓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구나라고 느꼈는데 이 ID4 같은 경우에 저희 팀장님이 타시더라도 190cm인 성인 남성이 타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 정숙함과 소음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구동계에서 오는 소음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는데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치고 꽤나 커다란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크게 안 느껴지고요. 지금 외부 소음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따로 이중접합 유리도 아니에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닫았을 때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능력은 꽤나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D4를 운전해보면 참 하체가 짱짱하다, 하체가 잘 받쳐주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운전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폭스바겐 ID4가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차량 구입할 때, 전기차 구입할 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나 보조금적인 부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폭스바겐 ID4는 이 프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이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서 이 차량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델 하나밖에 없는데 이 차량의 금액이 5,49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 결과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100%라고 하면 국고 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651만 원. 지자체별로 보조금 금액이 상이하긴 하지만 뭐 보통 400에서 6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그래도 국고 보조금이랑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가격은 5,490만 원이지만 실제로 출고 가격은 4천만 원 중반대, 4천만 원 초반대에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이랑 요 금액대를 비교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정도 사양과 유사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전기차를 진짜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모델 시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ID4가 갖고 있는 장점, 매력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 아무리 내연기관을 조용하게 만들더라도 전기차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SUV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2열 공간도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다라는 것도 세단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2열 공간과 실내 옵션, 기능에 대한 리뷰는 제가 다음 편으로 또 제공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승기에 이어서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폭스바겐 ID4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시절에도 막 그렇게 멋진 인테리어, 화려한 인테리어, 멋진 외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런 걸 강조하던 브랜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폭스바겐의 성격은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가 그렇게 화려하다거나 딱 봤을 때 와 인테리어 너무 멋지다, 막 메르세데스 벤츠 EQ나 EQS처럼 막 눈이 돌아가는 그런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도 와 진짜 멋있다, 뭐 포르쉐 타이칸처럼 와 갖고 싶다, 이런 익스테리어는 아닙니다. 그냥 익스테리어도 무난하고 인테리어도 무난하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옵션들과 이런 넉넉한 공간들을 그냥 무난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면 탈수록 좀 오래 타더라도 큰 불만 없는 그런 브랜드가 폭스바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를 제가 지금 3일째 타고 있거든요. 3일째 타고 있는데 참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옷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뭐 이런 드레스 셔츠가 있을 수도 있고 트레이닝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맨투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옷들이 있는데 그런데 항상 손이 가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딱 입었을 때 아 이건 정말 내 옷이다, 항상 그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옷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뭐 라이더 자켓처럼 멋을 부리지도 않았고요. 막 트레이닝복처럼 너무 편안하지도 않지만 항상 손이 가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그냥 다 무난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운전자를 만들어 줍니다. 가속 성능도 편안하고요, 승차감도 편안하고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살짝 우려하시는 이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터치 공조식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되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레이아웃의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6에서도 디지털 사이드미러 넣었잖아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아직까지는 불편하지만 적응되면 또 괜찮거든요. 뒤에 창문 버튼이 없고 이 터치식으로 온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응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ID4를 타면 탈수록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트가 주는 안락함, 시트가 주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시트 소재가 막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전기차여서 친환경 소재와 함께 애니멀 프리 함께 사용을 해서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앉았을 때 주는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이 등이랑 어깨를 받쳐주는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허리라든지 엉덩이 받침도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게 또 바로 이 폭스바겐 ID4의 시트입니다. 그런데 뭐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감 이런 부분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ID4의 기어 변속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오른쪽 뒤편에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적응되면 편해요. 핸들에서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을 안 내려도 된다 라는 편안함이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그냥 드라이브가 있고 B 모드가 있어요. B 모드는 회생제동을 좀 더 극대화하는 모드가 바로 B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하다가 그냥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냥 쭉 주행하다가 여기 있는 이 레버만 돌려주시면 바로 B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따로 폭스바겐 ID4는 이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국내 전기차들 그리고 또 몇몇 전기차들은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ID4는 여기 있는 레버를 통해서만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 조절하는 단계는 딱 하나입니다. B 모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로 뭐 아이오닉6나 EV6처럼 레벨 1, 레벨 2, 레벨 3, 뭐 아이페달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B 모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전기차에 조금 익숙하시고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막 패들 시프트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아이페달도 써보고 뭐 레벨 1도 써보고 2도 써보고 할 텐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회생제동이 좀 되는 모드 그거 하나면 충분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B 모드 한번 딱 돌려놓으시고 주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회생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B 모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회생제동 제가 지금 엑셀을 쭉 밟다 떼볼게요. 거의 제 몸 안 움직이죠. 이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이 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6나 아이오닉5의 한 레벨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회생제동 감도입니다. 그래서 결코 강하지 않아요. 운전자 탑승자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회생제동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주행하다가 발 때 보면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바로 드라이브 모드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아주 매끄럽게 그냥 주행하는 내연기관차처럼
주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이 핵심만 보여주는 계기판처럼 회생제동도 아주 깔끔하고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D4에는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ID4의 가장 핵심적인 아쉬움, 핵심적인 제가 느낀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뭐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는 전기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정지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딱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꿀렁 하면서 브레이킹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속도가 별로 없는데 밟았을 때 밟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가 앞뒤로 갔다가 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거의 속도가 없었어요. 완전 저속일 때 브레이킹을 해도 이런 느낌이고,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느낌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공차 중량이 2.2톤이 살짝 안 되거든요. 2144kg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결코 가벼운 차량은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차량은 아닌데, 이 차량을 좀 즉각적으로 제동하기에는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지금 제동을 한번 해볼게요. 쭉 가속을 하다가 제동을 하면 조금 브레이크가 즉각적이진 않아요. 결코 즉각적이진 않고 조금 많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제동력이 개입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물론 막 즉각적이었으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것보다는 조금 더 제동력을 강하게 세팅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ID4에서 한 가지 아쉬움을 꼽으라면 이 제동력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폭스바겐 ID4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는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연결이 되지만 무선은 아닙니다. 선을 꽂아서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선을 꽂아서 쓰고 있는데 유선이긴 하지만 12인치 중앙 모니터라서 화면도 크고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어서 지금은 폭스바겐 ID4 야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주행 시에 폭스바겐 ID4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트래블 어시스트 폭스바겐 ID4의 반자율 주행 성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 최초로 이머전시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머전시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자율 주행은 최대 15초, 30초 정도만 유지가 되고 핸들을 조향하라는 이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경고하고 청각적으로 경고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막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브레이크까지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밟아서 운전자를 이렇게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야간에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래블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을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흐름에 맞게 60km 정도로 세팅을 해놨고 지금 핸들에서 손 떼고 엑셀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초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핸들 잡으라고 지금 직접 조향하세요라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떴고요. 직접 조향 안 하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LED 라이트가 빨갛게 이렇게 점등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세게 콱 밟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벨트가 저를 꽉꽉 조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방금 빵 하는 소리까지, 크락션까지, 그래서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이 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한번 꽉꽉 2번 밟았고, 그리고 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줬고, 이 크락션을 통해서 외부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벨트까지도 당겨줬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안전하게 차가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폭스바겐에서 국내 처음으로 출시한 전기차 ID4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가속 성능도 그렇고요, 승차감도 그렇고 안전 사양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되게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전기차가
폭스바겐 ID4라고 제가 3일 동안 주행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면 탈수록 되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 이어서 폭스바겐 ID4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그리고 공간에 대한 자세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